시어머니 손이 갑자기 며느리 머리채를 확 낚아챘습니다. 시누이들 앞에서 평생 참고 웃기만 하던 여자의 머리가 그대로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며느리는 말없이 김치통을 들어 올려 마당 한가운데를 붉게 뒤엎어버립니다. 그날 엎어진 건 김치가 아니라 평생 짓눌려온 한 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정수는 과연 이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이 가득해지실 거예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감돌던 시간, 정수는 작은 주방불을 켜며 하루를 열었다. 형광등 아래로 내려앉은 하얀 김장 소금 입자들이 유난히 눈에 띄는 날이었다. 손끝은 서늘하게 얼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절인 배추를 씻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미리 챙겨 들여놓았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집안 행사인 김장날. 수십 년을 해오며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누구보다 묵묵히 일한 날이기도 하다. 정순 씨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라도 어쩐지 늘 그녀가 먼저 나서게 되는 그런 날이죠. 절인 배추가 가득 담긴 대야를 품에 안은 채 마당을 건너는데 대문 쪽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차갑게 겨울 공기를 가른다. 첫째 시누이 내외였다. 올케 벌써 시작했어? 말은 인사지만 표정엔 피곤함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인사도 채 끝나기 전에 시누이들은 신발을 털며 안으로 들어가 커피부터 찾았다. 뒤이어 둘째와 셋째 시누이도 도착했다. 누군가는 아이 때문에 늦었다 하고 누군가는 허리가 아파 오래 서 있는 건 힘들다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김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준비가 대부분 정순의 몫이라는 사실을 입 밖에 꺼내진 않았다. 정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차렸다. 오늘도 변함없겠구나 하고. 올케는 배추 다 절였지? 역시 부지런해. 칭찬처럼 들리는 말도 정순 귀에는 의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로만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이고, 다들 왔냐? 어서 들어가서 따뜻하게 앉아 있어라, 정순아. 배추 씻기 다 됐으면 김치소 먼저 해라. 정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예, 어머니. 하고 답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머니를 삼켜왔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방 안에서는 벌써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근데 올케는 왜 맨날 이렇게 느리지? 그러게 맏며느리라며 우리 엄마 말대로 손이 좀 굼뜨긴 해. 아휴, 오늘도 또 우리가 나서야겠다. 정수는 그 말들이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멀쩡하던 손끝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시누이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진 적이 없었다.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게를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녀였다. 절인 배추를 씻기 위해 손을 담근 찬물은 뼛속까지 시렸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차갑게 다가오는 건 식구들에게서 느껴지는 섭섭함이었다. 늘 앞장서 일하고 늘 먼저 준비했고 언제나 말없이 해냈는데도 정수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정순 씨의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 아시겠나요? 오늘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손끝보다 마음이 더 시린 아침입니다. 마당에서는 시누이들이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이어갔다. 올케가 김장은 꽤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그 맛이 안 나. 맞아. 솔직히 말하면 김장만큼은 우리 엄마가 최고지. 올케는 그냥 성실함으로 버티는 타입. 그 말은 중얼거림처럼 작았지만 정순의 귓가에는 선명하게 꽂혔다. 성실함으로 버티는 타입.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맴돌았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나 말했다. 정순아, 빨리 좀 해. 시누이들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잖아. 정수는 손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 뒤에서 시누이들은 아예 이를 도울 마음 없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에 정순의 가슴속 어디쯤에서 뜨거운 물결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작은 파동에 불과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절인 배추를 씻었다. 손끝의 상처가 고춧가루 닿아 쓰린 때처럼 마음도 서늘하게 저려왔다. 점심 무렵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시누이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휴, 우리 딸들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 오는데 정순이 너는 그래도 집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잖니? 말끝은 다정한 듯 했으나 내용은 분명 정순을 향한 부담이었다. 정순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얇은 그늘이 뒤덮였다. 살아오면서 많은 날을 참아냈고 많은 순간을 넘겨왔지만 유난히 오늘은 그 어떤 말보다 마음이 쉽게 흔들렸다. 오늘 정순 씨의 마음은 유난히 무겁습니다. 오래된 마음의 상처들이 김장 냄새에 젖어 하나둘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집안의 김장날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묵은 감정이 끓어오르는 날이 되려 합니다. 마당에는 김장 준비로 붉은 김치국물이 튀었지만 정순의 가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금씩 넘치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은 곧 김치통 하나를 뒤엎는 폭발로 이어질 첫 신호가 되고 있었다. 정수는 김치소 양념을 준비하기 위해 두툼한 고무장갑을 벗고 다진 마늘이 가득 담긴 스테인리스 대야 앞에 앉았다. 마늘 특유의 톡 쏘는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그녀는 마늘을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으깨며 고춧가루와 섞을 양념을 만들 준비를 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해온 익숙한 흐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손끝이 무겁고 행동이 더디게 느껴졌다. 이유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누이 셋은 마당 쪽 작은 평상에 앉아 커피를 들이키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바쁜 김장 중에 잠깐 쉬는 시간이겠거니 하고 넘겼겠지만 오늘은 귀에 모든 말이 생생하게 꽂혔다. 올케는 참 성실하긴 해. 근데 성실하다고 솜씨가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 첫째 시누이가 고개를 젖히며 말했고 둘째가 곧바로 맞장구를 쳤다. 맞아, 작년에도 김칫소가 좀 싱겁다느니 밍밍하다느니 말 많았잖아. 결국 우리 엄마랑 우리가 다시 버무렸지. 이어 막내가 웃으며 말을 보탰다. 솔직히 말하면 올케는 김장하는 솜씨가 원래 없어. 인정하고 우리한테 맡기면 되는데 말이야. 그 말은 정순의 귀를 찢듯이 아프게 스쳤다. 김장하는 솜씨가 원래 없어.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깨지며 울렸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벽을 배추 절이느라 지냈는지, 얼마나 많은 겨울을 김장 준비로 보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헤아린 적 없는데. 정순 씨는 지금 손끝뿐 아니라 마음까지 마늘처럼 으깨지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세월의 무게가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마늘을 버무리던 손을 잠시 멈췄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이 집에서는 나는 그냥 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 생각이 서늘하게 가슴속을 훑고 지나갔다. 그때 시어머니가 등장했다. 손에 든 국그릇을 달그락거리며 말했다. 얘들아, 국 씻겠다. 들어가서 얼른 먹어라. 정순아, 너는 아직 김치소 다진 거 멀었니? 마당에 모여있던 시누이들은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예, 어머니 라는 말을 입안에서 굴리다가 삼켰다. 대신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정순의 팔목을 슬쩍 보며 말했다. 근데 너
손이 왜 이렇게 굼뜨니? 김장은 속도전이야. 손이 빨라야지. 표정은 무심했고 말투는 당연한 듯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에서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조용히 밀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늘을 다시 눌러 으깨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김칫소 냄새가 찡하게 폐 안으로 들어왔다. 그 냄새는 언제나 정순에게 겨울이 왔다는 신호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겨울 냄새와 함께 오래된 상처들이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당에서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해. 매년 김장 이렇게 잘해 먹는 집도 드물어. 그러니까 요즘 누가 이렇게 집에서 김장하냐고 다 사 먹지. 올케가 그나마 성실하니까 우리가 놀 수 있는 거지. 세 번째 문장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다. 우리가 놀 수 있는 거지. 그 말은 마치 고춧가루 알갱이처럼 아프게 박혔다. 정순 씨의 손등이 떨리는 걸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오래된 가족의 구도가 그녀를 점점 더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동작을 더 정확히 하려 노력했다. 대야의 양념을 바닥에서 위로 천천히 뒤집고 손목을 돌려 잘 섞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풍경이 조금은 달랐을까? 나는 왜 늘 이렇게 조용히 참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이 집에서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녀는 이런 질문들을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앞에서 그녀는 언제나 예, 어머니. 예, 제가 할게요. 만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정수는 김칫소 양념이 묻은 손을 보았다. 손등에는 빨간 양념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마늘과 생강이 섞인 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이 손으로 몇 년을 살림하고 가족을 챙겼는지, 이 손으로 몇 번을 참고 지나갔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정순아, 김칫소 대충 하지 말고 꼼꼼히 해. 너는 뭘 해도 너무 힘이 없어 보여. 다정함과 비난이 섞인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표정을 보지 못한 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마음 한복판에서 아주 작은 금이 탁 하고 갈라진 듯했다. 마치 오랫동안 압력을 견디던 얼음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다. 정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김칫소를 충분히 버무렸는지 확인한 뒤 대야에 덮개를 씌웠다. 그리고 자신의 손끝에서 묻어난 양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가?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머리 위에 누군가 내려놓은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작은 회의, 작은 반발, 작은 울림. 그것들이 전부 모여 하나의 감정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순 씨 마음속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칫소를 버무리는 손길 아래로 그녀의 묵은 삶의 무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흔들림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당에는 점점 더 짙은 겨울 냄새가 들어차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끓어오르는 건 정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이제는 그만 참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속삭임이었다. 그 작은 속삭임은 곧 시누이들이 예상치 못한 폭풍의 서막이 되었다. 정수는 김칫소 대야를 조심스레 들고 마당 한쪽 그늘진 작업대로 옮겼다. 배추 속을 버무리기 전 마지막으로 간을 맞춰야 하는 순간이었다. 손끝이 양념에 닿자 마늘과 생강향이 한꺼번에 피어올라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익숙한 냄새였지만 오늘은 어쩐지 더 매캐하고 더 뜨겁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발걸음을 성큼성큼 옮기며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단정이 아니라 무언가 점검하듯 굳어 있었다. 정순아, 김치소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기다리지도 않고 정순이 들고 있던 대야를 훅 낚아채듯 들여다봤다. 고춧가루와 마늘이 고르게 섞인 속이 부드럽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이미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물러터진 걸 김치소라고 만들었어?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정수는 천천히 손을 털며 답했다. 어머니, 배추가 조금 더 절여진 것 같아서 살짝 양념을 줄였어요. 버무리면. 그 순간 어머님이 정순의 머리채를 낚아 뒤로 젖히며 소리쳤다. 현명하지 말고 너는 뭐든지 이렇게 대충이야. 시어머니의 말과 폭력이 그녀의 목을 콕 찌르듯 내려앉았다. 그 순간 평상 위에서 쉬고 있던 시누이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렸다. 첫째 시누이가 바람 빠진 듯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올케 김장 스타일 또 나온다. 둘째가 과장된 목소리로 보탰다. 작년에도 이래서 우리가 다시 버무렸잖아. 막내는 손뼉을 치며 덧붙였다. 올케는 그냥 설거지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정순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비웃음이 공기 중을 떠다니며 마치 김장 냄새에 배어드는 듯했다. 지금 정순 씨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끓기 시작합니다. 차마 넘기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 드디어 적당한 자리를 찾으려는 순간입니다. 시어머니는 대야를 다시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아휴, 이래서 내가 걱정이라니까. 맏며느리라며 기본은 돼야지. 김치 쏘는 집안의 손맛이야.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감이 없어? 그 말은 너무 익숙해 이제는 무뎌질 법도 했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게 들렸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 억눌린 감정 하나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 딱 하고 박힌 것처럼. 정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눈빛만큼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서 작은 힘이 피어오르는 게 그녀 스스로도 느껴졌다. 어머니 제가 더 해볼게요. 방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문제라는 거야. 뭐든지 내 기준으로만 맞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좀 해. 이 집 김장 전통도 모르면서. 전통? 그 말에 정순의 등뼈가 서늘하게 굳었다. 수십 년 동안 누구보다 먼저 손을 걷어붙이고 지켜온 게 바로 그 전통인데도 평상 위에서 시누이들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올케는 우리 집안에 시집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적응 못했어. 진작에 말할 걸 그랬나 봐. 담가 놓은 김치도 맛이 다 똑같아. 맞아. 정성이 들어갔다기보단 그냥 살림하니까 하는 정도지 뭐. 정수는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들의 말들은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지우는 건 자신의 지난 세월 전부였다. 시어머니는 김장 매트를 고쳐놓으며 말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 네가 하면 또 맛이 없어질 테니까. 이 말에 정순의 손등이 떨렸다. 장갑을 낀 손에서 묻어나던 양념이 한 줄, 또 한 줄 흘러내렸다.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임신했을 때도 배불뚝이로 김장을 하던 날.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도 김치 담그다 부랴부랴 달려갔던 기억.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 집 김장만큼은 지켜야 한다며 홀로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던 시간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또렷해졌다. 정순 씨는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오늘에서야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한 소리입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정수는 아직 그 속삭임을 꺼내지 못했다. 대신 얼굴을 돌려 김칫솔을 다시 뒤집었다.
고추 양념이 손가락 사이를 스며들 때마다 묵은 체념들이 조금씩 내려앉는 듯했다. 그때 첫째 시누이가 말했다. 엄마, 올케 김치소 좀 내가 볼게. 내 스타일이 더 맞을 거야. 올케 건 너무 물러. 말과 함께 시누이는 주저없이 대야로 다가와 정순이 붙잡고 있던 대야를 그대로 낚아채다시피 했다. 내가 다시 해줄게. 올케는 다른 거 해. 말투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것은 너는 못하니까 비켜라는 의미를 숨기지 않았다. 정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대야가 갑자기 사라지자 손이 공중에 덩그러니 남았다. 손바닥이 텅 비는 순간 마음도 함께 빠져나간 듯 허전했다. 마당에 서 있던 정수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시누이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웃음을 나눴다. 그때 정순의 가슴 안쪽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또렷하게 일어났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왜 나만 늘 비켜야지? 라는 오래 묻혀있던 질문이었다. 정순 씨 마음속 불씨는 아직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곧 그녀는 더는 져주고 싶지 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수는 다시 한번 김치소 대야를 빼앗긴 손을 바라보았다. 손끝에서 사라졌던 감정이 조용히 되살아났다. 참아오던 세월이 오늘따라 3배는 무겁게 누르고 있었고 그 무게에 그녀의 등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 아주 명확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이 작은 결심은 곧 이어질 폭발의 조용한 서막이었다. 정수는 잠시 몸을 굳힌 채 서 있었다. 손에서 김치소 대야가 사라진 빈 공간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한순간에 뺏긴 듯한 기분. 실제로도 그랬다. 평상에 앉았던 첫째 시누이는 정순의 대야를 가져가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마치 자신의 영토를 찾은 사람처럼 양손을 걷어붙였다. 올케, 이건 내가 다시 버무릴게. 그렇게 하면 맛이 안 나. 말투는 도와주겠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지만 정순에게는 그저 모욕이었다. 둘째 시누이가 곧바로 장단을 맞췄다. 그러니까 이 집 김장은 엄마랑 우리가 맡아야지. 올케는 늘 맛이 뭔가 허전해. 막내가 피식 웃으며 덧붙였다. 옳게 이제 배추 절이는 거나 도화 간 맞추는 건 우리 모. 정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점점 팔을 타고 어깨까지 번졌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 가만히 모아보았지만 온몸에 퍼지는 떨림은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았다. 지금 정순 씨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치 오래된 항아리 뚜껑이 조금씩 들리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속에서 일어난 무언가가 더는 눌려있을 자리가 없어진 것이죠. 첫째 시누이는 대야를 힘차게 뒤집어가며 버무렸다. 고춧가루가 허공에 가볍게 흩어지고 마늘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다. 그 냄새는 정순에게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돌처럼 무겁게 코끝을 찔렀다. 시어머니가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그녀는 목을 축이며 말했다. 그래, 그래 역시 우리 딸들이 해야 맛이 나지 정순아. 너는 뭐 하고 있어?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옆에서 거들어. 그 말이 내려온 순간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멍하니. 그 단어는 너무 선명하게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멍하니 있지 않았다. 늘 앞에서 움직였고, 늘 준비했고, 늘 혼자 새벽 어둠을 깨우며 집안을 일으켜 세워왔다. 그런데도 그녀의 자리는 여전히 여기였다. 첫째 시누이는 버무리던 손을 멈추고 정순을 힐끗 보며 말했다. 올케 표정이 왜 그래?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그렇게 불편해? 둘째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그냥 고마워하면 되지. 왜 삐진 것처럼 그래. 막내는 드세게 한마디 더 보탰다.
엄마도 맨날 그러잖아. 올케는 은근히 삐지는 스타일이라고. 그 말이 내려오는 순간 정순의 심장 어딘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서졌다. 정순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다. 시누이들의 얼굴은 무심했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당연함으로 가득했다.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첫째 시누이가 대야를 정순 쪽으로 툭 밀며 말했다. 올케는 그냥 배추 가져와. 여기 앉는 게 불편하면 다른 거라도 해야지. 그 말투는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밀어내는 성질의 것이었다. 정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숨을 들이키는 동안 그녀의 마음에서는 지난 수십 년이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첫해 김장을 하나도 몰라 시어머니에게 혼나던 날. 남편이 웃으며 괜찮아, 배우면 돼 라고 해주던 목소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자기 모습.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믿고 싶었지만 늘 맏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일해야 했던 현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뱉는 말과 행동. 정순 씨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요. 마음의 어떤 줄이 그 순간 정확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누이들이 여전히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김장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는 자리처럼 느껴졌다. 그때 첫째가 다시 말했다. 올케 배추 안 가져와? 왜 멍하니 서 있어? 그 말이 두 번째로 떨어졌다. 이번에는 칼날처럼 깊게. 정수는 말없이 뒤를 돌아 배추가 담긴 통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배추를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손을 통 위에 가만히 얹었다. 그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 깊은 곳에서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고개를 천천히 들었을 때 정순의 눈빛은 지금까지와 달랐다. 놀람도 두려움도 체념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금 전 시누이가 버무린 김칫소가 든 대야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그 대야 옆에 놓여 있던 큰 김치통 하나에 손을 가져갔다. 무겁고 단단하고 액젓 냄새가 밴 김치통. 그 통을 잡는 순간 손끝에서 팔까지 그리고 심장까지 하나의 힘이 전해졌다. 정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김치통을 들어 올렸다. 시누이들이 놀라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 올케 그거 왜 들어?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힘주어 김치통을 앞으로 기울였다. 쩍! 김치통 안에 진한 김치국물이 마당으로 쏟아지며 붉은 양념이 지면 위로 흩어졌다. 배추 줄기와 고춧가루가 한데 섞여 쏟아지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억눌린 세월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시누이들의 비명이 터졌다. 올케 뭐 하는 거야? 어머 저게 미쳤나? 엄마 봤어요. 올케가 김치 엎었어.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정수는 천천히 김치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붉은 바닥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은 감정을 조용히 느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김치가 엎어진 건 그저 음식이 엎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은 정순 씨가 오랫동안 묶여있던 마음의 줄을 끊어낸 시간입니다. 김장독처럼 부풀어 올랐던 감정이 마침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죠. 붉은 마당 위에서 정순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김치통이 붉은 강물처럼
마당 위로 쏟아진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바람도 사람도 소리도 얼어붙었다. 오직 김칫국물만이 아래로 흘러내리며 정순의 지난 세월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시누이들의 비명은 그 고요를 깨뜨렸다. 어머, 올케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첫째 시누이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질렀다. 둘째도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엄마 봤어요? 올케가 김치통을 엎었어. 이게 상식이야. 막내는 아예 다급하게 뛰어오며 소리쳤다. 이거 몇 통째인데. 시간 다 버렸다고. 정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듣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 끊어져야 했던 끈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만 울렸다. 그녀의 시선은 단지 붉은 마당 위를 천천히 훑을 뿐이었다. 김칫국물은 줄기처럼 번지고 배추잎은 마치 흩어진 마음 조각처럼 여기저기 퍼져 있었다. 지금 보시는 이 붉은 장면은 그저 김장이 엎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동안 눌린 마음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정순 씨는 오늘 처음으로 참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너진 항아리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정순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김치가 장난이냐? 사람 먹을 걸 이렇게 버려? 너 제정신이야? 그동안 모여있던 가족들의 중심을 꽉 잡고 있던 이 여자는 지금만큼은 두려움과 당황으로 떨고 있었다. 정수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더는 못 참겠어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 위에서 가장 무거운 소리였다. 시누이들의 험한 숨소리가 멈췄다. 첫째 시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뭘 못 참아? 우리가 도와준다는데 오히려 화를 낸 건 올케잖아. 둘째가 다시 끼어들었다. 맞아, 우리가 김치소 좀 봐줬다고 이렇게 김치를 뒤엎어? 도대체 왜 그래? 세 사람의 목소리가 얽히며 정순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순은 더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도와주는 거였어요. 정순은 천천히 질문을 던졌다. 내가 하는 걸 믿지도 않고 비웃고 흉보고 비켜라 하고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시누이들의 입이 동시에 다물어졌다. 시어머니가 다시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맏며느리로서 할 일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걸 내가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이게 무슨 행패야. 정순의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신음처럼 떨림이 일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행패요. 어머니 저는 평생 참았어요. 남편 잃고 이 집에 혼자 남아도 김장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도 손끝 다 헐어도 아무도 제 수고 고맙다고 말한 적 없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누이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수는 손에 묻은 양념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문을 이어갔다. 오늘도 그랬어요. 제가 한 건 다 틀리고 당신들이 하는 건 다 맞고 왜 그런 건데요. 왜 제자리는 항상 뒤였던 거예요. 첫째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냥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거라면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저릿하게 단단해졌다. 그렇게 비웃지는 않겠죠. 둘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막내는 그제서야 시선을 피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노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정순아, 넌 지금 말을 어디서부터 잘못하는지 모르겠다. 김장 몇십 년을 해도 손맛이라는 게 없는 거지. 우리가 맞는 말을 한 거잖아.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마치 오래된 굴레를 벗는 사람처럼. 손맛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들 하죠. 정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요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손맛이 나겠어요. 말이 떨어지자 마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지금 정순 씨는
평생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처음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고백은 그녀가 얼마나 긴 세월을 멈춘 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겠지요. 잠시 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손에 묻은 양념을 떼어내며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늘 이 김장을 마지막으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정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투명한 겨울 햇빛 아래 서서 붉게 번진 땅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 묵은 감정이 모두 쏟아져 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가는 듯했다. 그리고 시누이들이 처음 보았다. 늘 고개 숙이고 조용하던 정순이 오늘만큼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음을. 그 표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마당 위에 붉게 번진 김치국물은 이미 겨울 햇빛에 반사되어 묘한 광택을 내고 있었다. 그 위로 시누이들의 헐떡이는 숨소리, 시어머니의 떨린 눈빛, 그리고 정순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호흡만이 교차하며 저마다의 감정들을 어지럽게 뒤섞고 있었다. 김치통을 내려놓은 정수는 잠시 두 손을 모았다. 마치 무언가를 놓기 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사람처럼. 그 손끝에는 더 이상 미세한 떨림도 없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안정적이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정순아, 방금 그 말 무슨 뜻으로 한 거냐? 내가 제 자리로 돌아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겁도 없었다. 다만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제 마음을 드디어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다. 이 집에서 맏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저한테는 제 목소리가 없었다는 걸요. 시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은 속삭임을 했다. 지금 옳게 뭐라는 거야? 엄마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 처음 봐. 둘째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옳게 감정이 좀 격해져서 그렇지? 우리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야. 말이 좀 과했다고 하면 사과할게.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도와주려고? 미소 아닌 미소가 입꼬리에 잠시 걸렸지만 금세 사라졌다.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다 계산된 거라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널 챙겼는데. 정순이 말을 자르며 조용히 힘을 담았다. 저를 챙긴 적이 있으셨나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입을 벌렸다 닫았다.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지금 정순 씨의 목소리는 오래된 침묵을 깨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말할 때 그 울림은 조용하지만 깊고 단단합니다. 정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맏며느리였지. 정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그랬죠. 제가 한 건 다 틀리고 시누이들은 뭐든지 잘하고. 막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엄마가 올케한테 뭐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냥. 정수는 고개를 들어 막내를 바라봤다. 그 그냥이라는 말 참 편하죠. 그냥 엄마 편 들고, 그냥 옳게 탓하고, 그냥 웃고 그 그냥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삼킨 마음이에요. 막내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다. 첫째 시누이가 억울한 듯 말했다. 우린 그냥 김장 제대로 하자는 거였어.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정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냥 괜찮은 척하고, 그냥 맞춰가고, 그냥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녀는 마당 위에 엎어진 김치를 바라봤다. 붉게 흩어진 잎들이 마치 지난 세월의 단면처럼 고요히 퍼져 있었다.
그런데요, 오늘 딱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사는 건 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정수는 갑자기 앞치마끈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 천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순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정수는 앞치마를 조용히 벗어 시어머니 앞에 작업대에 올려두었다. 어머니, 이 집 김장은 지금부터 어머니랑 시누이들이 하세요. 한순간 마당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해졌다. 그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다. 첫째 시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옳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둘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맞아, 그냥 오해가 쌓인 건데 이걸 이렇게까지? 정수는 그들에게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지쳐서 짓는 미소, 포기 아닌 해방의 미소. 오해가 아니에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언했다. 저는 제자리에서 너무 오래 참았어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가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허옇게 질렸다. 처음으로 불안이 그 눈에 스쳤다. 그럼 너 지금 우리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야?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동안 번번이 제 마음이 버려져 왔던 거죠. 시어머니의 입이 떨렸다. 지금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맏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정순 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뒤늦게 찾아온 후회가 서서히 번지고 있지요.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정순의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머니, 그리고 당신들 이제부터는 제가 만든 김치를 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로써 끝났으니까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운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잔잔한 파도처럼 마당 전체를 조용히 뒤흔들었다. 시누이들은 말 한마디 못했다. 시어머니도 손을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향하는 가운데 정수는 붉은 마당을 뒤로하고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어떤 슬픔보다, 어떤 복수보다, 어떤 해방보다 더 묵직한 침묵을 남겼다. 그 침묵은 오늘 처음으로 정순의 편이었다. 정순이 집 안으로 사라진 뒤 마당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람만 붉은 물결을 스치며 김칫잎 몇 개를 이리저리 굴러다니게 만들었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첫째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옳게 많이 화났나 봐. 근데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둘째가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 뭐 우리가 한 말이 좀 세긴 했지. 근데 그렇다고 김치를 저렇게 다 엎어버려. 막내가 작게 중얼거렸다. 올케 진짜 오늘은 표정이 달랐어. 그냥 무섭기보다 되게 슬퍼 보였어. 시누이들은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제야 떠올랐다. 정순이 앞치마를 벗던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 안에 있던 것은 화가 아니라 지쳤다는 표시였다. 시어머니는 붉은 바닥을 보고 서 있었다. 손을 떨며 무언가를 잡았다 놓는 것을 반복했다. 저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술은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설득할 근거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말이 정순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눌러왔는지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편하게 받아들이던 질서가 누군가에게는 족쇄였다는 사실을요.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온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뒤늦게 찾아온 후회는 더 무겁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도 좀 심했지 않아? 올케가 계속 이랬는데도 우린 거의 손도 안 대고. 첫째가 불편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아니잖아. 올케가 기분이 좀 예민했나 보지. 하지만 말끝이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듯했다. 둘째는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고백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울케한테 좀 심했어. 김칫솔 보자마자 뭐라고 하고 우리 앞에서 머리채까지 잡고. 첫째와 막내가 눈을 크게 떴다. 둘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나도 그건 과했다 싶었어.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어. 오늘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목덜미부터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머리채를 잡아 끌던 자신의 손, 그 순간의 정순 얼굴, 살짝 떨리던 눈동자. 그 장면이 시어머니의 머릿속을 서서히, 그러나 강하게 떠올랐다.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되묻듯 말했다. 우물가에 비친 물처럼. 그 장면은 흐리지만 분명한 모양으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기억 속 정순의 표정은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서러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때로는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을 통해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낯설고 두려운 이유는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마당 위에 흩어진 김칫잎 하나를 집어들었다. 장갑 낀 손끝이 겨울 햇빛 아래 흔들렸다. 이걸 정순이가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정순을 이렇게 만들었구나였다. 그제야 무의식처럼 말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너는 왜 이리 굼뜨니? 내가 하면 맛이 없어. 딸들 좀 봐라. 손맛이 다르지. 넌 늘 대충이야. 그 말들이 모두 정순의 삶 속 어디쯤에 깊게 박혀 있다는 생각이 시어머니를 잠시 흔들어 놓았다. 둘째 신우이가 말했다. 엄마 울케 좀 생각하고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허탈한 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올케가 나한테 그런 말을 다 하니. 그러나 그 말은 곧 시어머니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칼이 되었다. 정말 나는 잘못이 없었을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들려왔다. 막내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올케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아까 눈빛이 그냥 화난 게 아니라 되게 오래된 사람 같았어. 참다가 끝까지 온 사람. 그 말에 시어머니의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첫째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올케 남편 잃고도 혼자 이 집 떠받쳤잖아. 우리보다 먼저 새벽마다 김장 준비했지. 그런데 우리가 늘 뭐라고 했는지는 우리도 알잖아. 둘째는 고개를 떨구었다. 맞아, 올케가 혼자 해온 일들을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시누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다. 정순이 항상 말없이 움직이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고 항상 뒷정리를 도맡아 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했지만 그게 당연한 사람은 없었다. 그녀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이고 한 사람의 마음인데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순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올랐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려고요. 그 말은 시어머니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이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시어머니의 가슴 상단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다. 그리고 그 불씨는 점점 뜨거운 후회로 바뀌고 있었다. 지금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뒤늦은 깨달음이 서늘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마음, 되돌리기엔 이미 흘러버린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 떠나간 자리에서야 보이는 빈자리의 크기. 시어머니는 벗겨지지 않는 장갑을 쥔 손으로 마당 위 바람에 흔들리는 빨간 잎들을 바라보았다. 그 잎들은 그녀의 마음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정순아, 내가 잘못했니?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만 지금 이 마당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들었다. 그 순간 새 시누이도 자신들의 마음 한쪽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정순의 결심이 단순한 화라기보다 정말로 무너진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무겁고 뒤늦고 따갑게 그들의 가슴에 박혀 내려앉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정수는 마루 한가운데에서 멈춰섰다. 겨울 햇빛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며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길었다. 마치 긴 세월 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한 번의 그림자 속으로 쏟아져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속삭임, 시누이들의 당황한 목소리, 시어머니의 떨리는 숨소리. 그 모든 소리가 희미한 먼 배경처럼 멀어졌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여전히 김장 준비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액젓. 그 익숙한 향이 오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밀려왔다. 정수는 한참 동안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지금 정순 씨는 새로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집안의 전통을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겨울말입니다. 정수는 찬물로 손을 씻었다. 붉은 양념이 물속에서 천천히 풀려나갔고 손끝에서 사라져가는 붉은 자국들이 마치 마음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모습처럼 느껴졌다. 손을 씻고 난 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김장 재료들을 다시 펼쳤다. 절인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찹쌀풀. 그 모든 재료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제야 그녀는 오늘 이 재료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김치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금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좋아, 하나하나 해보자. 정수는 속재료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마늘을 자르며 작은 숨을 내쉬고 생강을 갈며 지친 손목을 살짝 풀어주고 찹쌀풀을 젓는 동안 그동안의 서러움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녀의 손길은 갑자기 능숙해진 것도 새롭지도 않았다. 그저 익숙한 움직임이지만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자유로운 움직임이라는 사실이 그 손길을 한층 더 가볍고 밝게 만들었다. 그때 문틈 아래로 마당에서 들려오는 시누이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올케 뭐 하는 거야? 설마 집 안에서 김치를 다시 담그는 건 아니겠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냥 혼자 김장하면 그게 말이 돼. 정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잠시 손을 멈췄다. 그러나 곧 다시 움직였다. 이젠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정순 씨의 손은 지금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해왔던 김장이었지만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하는 김장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절인 배추를 속으로 채우는 순간 배추잎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감겼다. 그 느낌은 새로웠고 기묘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배추를 하나하나 정갈하게 접어 큰 통에 눕혔다. 그리고 그 통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바깥에서 조심스러운 걸음소리가 들렸다. 정순아, 시어머니였다. 정수는 눈을 떴다. 그러나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문틈 너머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다시 잡았다 놓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오래도록 반복됐다. 정순아, 내가 좀 심했지? 그치? 너무 심했지? 정수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문을 밀어 들어오자 작은 부엌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늘한 공기, 정순의 숨,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만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놓인 재료들을 보며 멍하니 말했다. 너 김치를 다시 담그는 거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근데 이건 저 혼자 먹으려고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정순아, 사람이 그렇게 혼자 쓰게 되는 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아냐? 정수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단단함과 슬픔, 그리고 조금의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내려앉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정수는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은 시어머니 입에서 평생 나오지 않을 줄 알았던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다가가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마치 오랜 세월을 처음 실감하는 사람처럼 두 손을 포개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와 정순 씨 사이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대화. 그것이 오늘 이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수는 속재료를 마저 버무리고 자신의 손길대로 배추를 채웠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 시선엔 질책도 불만도 없었다. 오로지 뒤늦은 후회와 서늘한 반성만이 담겨 있었다. 한참 뒤 시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순아, 내가 너무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정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속삭였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말도 없이 너무 엎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건 내 탓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다는 게 그게 다 내 탓이지.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한 숨결이 흐르는 동안 겨울 햇빛이 두 사람 사이에 소복히 내려앉았다. 정수는 조용히 차를 데워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김장은 정말로 제 마음을 담으려고 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시어머니는 뜨거운 물이 든 잔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참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순 씨의 겨울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마음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새로운 김장 위로 따뜻한 햇빛이 내려앉습니다. 정수는 다시 김치를 버무렸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차분하고 스스로를 향한 애정이 배어 있었다. 오늘 담그는 이 김치는 누구의 기준에서 평가받는 김치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삶을 위한 첫 번째 김치였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오늘은 김장날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날이었다.